예, 언제나처럼 첫 순서 오늘 하루 뉴스 정리해보는 순서죠. 뉴스 인앤아웃인데요. 오늘도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이고은 기자, 이 기자기 아니면 시사평론가로 소개. 제가 이고은 평론가는 기자 시절부터 알아가지고요. 네. 경향신문에 계셨거든요. 이고은 평론가 그리고 김영민 아나운서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네. 벌써 나가시는 줄 알았죠. 자, 국민의힘 전당대회부터 얘기를 해보죠. 김기현 후보 결국은 우리도 어제 장시간 얘기를 했습니다만 결선 투표 없이 1차 투표에서 과반 이상을 획득해서 당대표가 됐는데 공식 일정은 오늘부터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예. 오늘 시작이 됐는데요. 새로 선출된 최고위원 등 국민의힘 지도부와 함께 국립서울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참배 후에 방명록에는 오직 민생, 다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 만들겠습니다라고 적기도 했는데요. 이후에는 전직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뒤 국회에서 첫 최고위원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함께 경쟁했던 후보들에 대해서 언급하기도 했는데 그 3명의 후보들과 전화 통화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앞으로 당을 위해서 잘 협조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했고 그 3명도 공감해줬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곧 후보들과 회동을 가질 예정이라고 했는데요. 안철수 의원, 천하람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 그리고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과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할지 궁금한데 협업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김 대표는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과도 통화를 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을까요? 네,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해서 많은 당의 그 지도급들과 통화를 했다라고 김 대표가 말을 하기는 했고, 그 또 윤 대통령과의 통화는 거의 덕담 수준이었다라고만 언급을 했어요. 덕담했겠죠, 진짜. 네네. 사실 뭐 이번 전당대회가 윤심 대회였다. 뭐 혹은 그 전당대회를 치르는 과정에서 당정 일체론이 등장할 정도로 이 당정이 하나가 돼서 같은 목소리를 내는 게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가 김 대표 진영을 비롯해서 친윤계에서 계속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미 대통령과 그 김 대표가 상당 수준 많은 공감대를 이루고 있었고 그래서 뭐 첫 통화 메시지는 무난하지 않았겠는가 싶고요. 이제 단적인 예가 윤 대통령이 전당대회장을 어제 방문을 해서 축사에서 노동, 교육, 연금 문제 등 이 3대 개혁에 대한 그 의지를 강조하면서 부당한 세력과 싸우는 것을 주저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뭐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김 대표가 여기에 화답하듯이 받아서 오늘 그러니까 3대 개혁 과제 중 가장 시급하고 빨리 진행해야 할 것이 노동개혁이다. 법안으로 할 것은 원내대표 소관이지만 긴밀히 의논해서 당론으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드라이브를 걸기도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대통령과 당대표가 긴밀하게 의견을 공유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예. 당정이 이제 훨씬 가까워진 그런 모양새인데요. 김기현 대표가 이제 윤 대통령을 만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중에. 그래서 윤 대통령은 김 대표뿐만 아니라 새롭게 선출된 최고위원들을 포함해서 국민의힘 지도부와 회동을 가질 것으로 오늘 알려졌는데 아직 당 사무총장 또 정책위 의장 대변인단 같은 주요 당직자 인선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끝나는 대로 만나서 당선을 축하하고 함께 의기투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는 또 별도로 김기현 대표는 윤 대통령을 단독으로 예방해서 전당대회 결과에 대해서 보고하고 향후 앞으로 당정을 어떻게 꾸려나갈지 협의하는 자리도 마련될 걸로 보이는데요. 앞으로 두 사람 자주 만날 것 같죠? 네, 뭐 그렇죠. 뭐 이전보다 확실히 대통령실과 당의 그 관계가 여당의 관계가 긴밀해질 것으로 보이고 둘이 만나는 건 이상한 게 아니죠. 사실 그렇죠. 안 만나는 게 이상한 거죠. 네, 그러네요. 그동안 이상했었던 건가요? 김 대표는 그 신임 지도부와 대통령이 빠른 시일 내에 미팅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대통령과 직접 만나 현안 이야기를 나눌 시간이 없었는데 찾아뵙고 당 운영과 정례회동을 포함한 전체 국정 현안을 의논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당대회 전부터 예상됐듯이 김 대표 체제가 들어서면 당정은 앞으로 좀 더 강력한 원보이스를 낼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그 신임 정책위장이 정해지면 윤 대통령이 강조해온 이 노동, 교육, 연금 등 이 3대 개혁 이것들을 중심으로 한 그 분야별 상임위 위원, 뭐 관계 부처 간 뭐 당정 협의
또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고요. 네. 이 고위당정 협의회가 지난 1월에 치러지고 나서 그 이후에는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뭐 이른 시일 내에 뭐 빠르면 다음 주에도 재가동될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과 김 대표 간의 그 정례 회동이 신설되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거론이 되고 있는데 과거로 넘어가서 노태우, 김영삼 전 대통령이 당 총재로서 여당 대표로부터 매주 한 차례 그 청와대에서 당무 보고를 받고 현안 논의를 한 바도 있었거든요. 물론 윤 대통령이 이제 그때처럼 당 총재를 겸직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통령실이 그동안 뭐 누차 윤 대통령이 1호 당원으로서 당무와 관련한 의견을 개진할 책임 그리고 권리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이 당이 국정 운영에 아주 중요한 축이 되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김 대표 체제 아래서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의 개혁 과제를 이행하는 데 아주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이렇게 대통령실 여당은 새 지도부가 생긴 것을 환영하고 약간은 축제 분위기, 들뜬 분위기인데 반면에 야당인 민주당은 김기현 대표가 그렇게 반갑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어제 안호영 또 반갑다 그러던데. 아 그런가요? 어제 안호영 민주당 수석 대변인의 브리핑을 보면 반갑지 않다는 걸 전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신임 당대표 선출 축하해야 하지만 대통령의 당무 개입 또 부도덕한 땅 투기 의혹 등으로 얼룩진 김 대표에게 축하를 보내기는 어렵다라고 공식적으로 밝힌 겁니다. 이제 여당을 장악한 제왕적 대통령만이 남아 대리 대표를 허수아비로 세운 채 군림할 것이다라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의 퇴행을 목도하며 한탄스럽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함께 일할 파트너 당 대표가 생겼는데 축하해줄 만도 한데 이렇게 공식적으로 축하하지 못한다는 걸 보면 축하해줄 상황이 아니죠.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확실히 좀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안호영 수석 대변인은 특히 김기현 대표가 울산 땅 투기 의혹 때문에 선거 과정에서 많은 잡음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도덕적 흔결을 가진 채 대표직을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국민이 김기현 대표의 발언을 공정하겠다고 여기겠는가 이렇게 질문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여당이죠. 정의당 어떤 입장인가요? 네, 정의당 야당이죠. 네, 정의당은 당선 축하를 먼저 해야 하지만 그러기에는 경제 위기, 민생 파탄, 외교 실패 등 작금의 대한민국 현실이 매우 엄중하고 집권당의 책임은 너무도 무겁다면서 이 윤심을 받드는 윤핵관의 힘에서 벗어나서 민심을 받드는 국민의 힘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김 대표에게 대통령에게 할 말은 하고 쓴말도 하는 집권 여당 대표가 필요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이렇게 충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민주당과 마찬가지로 집권당 대표로 당선된 만큼 이 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땅 투기 의혹에 대해서도 국민 앞에 책임 있는 규명을 해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그 울산 땅 투기 의혹을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이제 과거에도 사실 경선 과정에서 이게 뭐 불타오르게 서로 싸우기 때문에 그때 불거진 의혹들이나 비리가 추후에 다른 정치적인 이벤트에서도 걸림돌로 작용하는 사례들을 많이 봐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울산 땅 투기 의혹이 김 대표가 앞으로 어떤 정치적인 행보를 이어갈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도 계속 발목을 잡지 않겠는가 이런 또 예측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는 사실 뭐 다 야당들이 그런 반응을 보일 수는 있다고 보는데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이번 전당대회 특징이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많이 얘기를 했다. 이거는 굉장히 특징적인데 네. 누가 됐던 뭐 그런 특징을 제외하고서 역대 여당 대표는 그러면 독립적으로 행동을 했느냐, 대통령과 딴소리 하면서 했느냐. 제가 볼 때는 거의 그런 적이 없어요. 이준석 전 대표가 당 대표였을 땐 좀 그랬지만 그게 예외적인 거였었거든요. 그래서 뭐 특별히 이렇게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관계가 이번이 특이하다라고 보기는 힘들다는 거죠. 뭐 역대 정권 모두 그랬으니까. 두 번째는 땅 투기 의혹. 어제 왜 전화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김기현 의원 측하고. 근데 그때 이제 뭐 수사 의뢰를 했으니까 수사가 들어갈 것이다 그랬는데 수사를 좀 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저도 사실 이거는 어떤 식으로든 짚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는 좀 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게 결론이 내리면 좀 더 아마 당을 이끈데 탄력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데요. 네. 황교안 전 대표 측에서 이번 전당대회 투표가 조작됐다는 겁니까? 개표가 문제라는 겁니까? 하여간 뭔가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예? 황 전 대표의 유튜브 채널 황교안 TV에서 이제 처음 제기가 됐는데 예. 영상 제목이 국민의힘 경선 투표 조작 빼박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면은 황 전 대표 측의 인사들은 전당대회 투표 참관을 했더니 5초 간격으로 집계되는 실시간 투표인 수가 10명 단위로 딱딱 끊어지는 등 그런 이유를 들어서 조작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한 건데요. 황 전 대표 본인도 이제 그런 의혹이 있을 수 있다라는 입장입니다. 언론사와의 통화에서 과학적인 의혹이 있으니 캠프에서 찾아서 내게 보고한 것이다. 통상적이진 않으니 한번 검토해보려고 한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황 전 대표는 지난 2020년 4.15 총선 또 2022년 대선 사전투표도 조작됐다고 주장을 한 바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갑자기 저한테 물어보셔가지고. 글쎄요. 이 황교안 전 대표가 과학적 의혹이 있으니 보고한 것이다. 한번 통상적이지 않으니 검토해 보려고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의심이 가면 검토를 해야겠죠. 그리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제가 볼 때에는 이런 주장이 가능은 하지만 주장이 반복됐을 때에는 제도에 대한 신뢰가 상당히 훼손이 될 가능성이 있고 네. 그렇다면 황교안 전 대표는 법무부 장관에다 국무총리까지 지내시고 또 이 당대표까지 지내신 분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이 높은 자리를 쭉 하셨던 분들은 제도에 대한 신뢰를 지키려는 그러한 모습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 얘기는 의혹이 있으면 조사해 봐야겠죠. 그런데 사실은 지난번에 이제 총선 말씀도 하셨는데 그런 거 이렇게 쭉 보면 확실하게 좀 이 조사를 하고 조사에서 문제가 없으면 좀 깨끗이 승복하는 모습도 필요하다. 그것이 제도에 대한 신뢰를 키우는데 전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죠. 네. 그리고 참. 이 신임 최고위원들 제가 오늘 오프닝에서도 얘기했지만 이준석 전 대표 쪽 사람들한테 한마디씩 했죠. 네. 이준석 전 대표를 향한 말이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당선된 최고위원들이 라디오 인터뷰에 많이 출연을 해서 관련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짧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 전 대표가 보여준 수많은 태도가 당의 진로에 방해가 되고 당을 망가뜨리려 한다는 인식을 가진 분들이 많았다. 선수로 뛰어든 훌리건들 아니겠느냐. 비정상적인 행위를 당에서 영구히 추방해야 한다는 판단을 당원들이 한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이 전 대표는 물론이고 이 전 대표 측이었던 이른바 천하용인들을 비판했습니다. 조수진 최고위원도 비슷한 발언을 했는데요. 그분들은 바람을 일으킨 적이 없다. 전대 기간 내내 내부 총질만 했고 당내 민주주의나 소신으로 포장하려고 해도 당원들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이 전 대표가 엄석대에 대해서 언급을 하기도 했는데 조수진 최고위원은 어떻게 보면 엄석대는 이 전 대표다라고 말하기도 했고요. 또 김병민 최고위원은 천하람 후보 등을 향해서 과할 정도로 현 정부에 대한 비난 메시지들이 이 전 대표와 함께 어우러져서 국정 운영을 성공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당원들의 마음을 얻기엔 한계가 있었다 이렇게 지적하기도 했고요. 또 이번에 과반 이상 득표에서 당선된 장해찬 청년 최고위원에 대해서 최고위원의 입장을 살펴보면 이준석이라는 정치인과 결탁해서 선거를 끝까지 치른 게 오히려 전략적인 패착이었다고 했습니다. 그 천하용인 후보들을 향해서 이 전 대표가 많은 서포트를 해줬는데 오히려 이게 안 좋게 작용을 했다는 겁니다. 이 전 대표는 본인이 한 번이라도 인터뷰 더 해야 되고 한 글자라도 더 기사에 나와야 직성이 풀리기 때문에 그 4명의 후보들이 자기 정치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이 전 대표가 열어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신임 최고위원들은 이번 결과가 곧 당원들의 요구이자 목소리였다 이렇게 자평하기도 했죠. 네, 이 최고위원들은 전당대회 결과를 두고
결국에는 당원들이 이 윤석열 정부에 힘을 실어달라라는 뜻을 모은 것이다. 그 결과가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이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 전당대회 결과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당과 혼연일체가 돼 국정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돕는 지도부를 원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고 조수진 최고위원은 대통령이 일할 수 있게 하자는 당원들의 마음이 모인 것이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도 그 친윤계가 이제 지도부에 대거 포진하게 되면서 이 대통령실의 이 하부 조직처럼 될 것이다. 이런 우려가 나온 데 대해서는 여당의 숙명은 대통령 정당이다라면서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별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장해찬 청년 최고위원도 이 45만에서 46만 가까이 이번에 투표를 했는데 그 투표 인원이 이 조직의 힘으로 어떤 결과를 조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면서 이 윤석열 정부를 흔들지 말고 힘을 실어주려고 하는 바람이 불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전대에서 이준석계가 말 그대로 전멸을 하면서 향후에 반윤계에 대한 그 당의 움직임이 어떻게 전개될지 굉장히 관심이었는데요. 오늘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으로부터 윤 대통령의 축하난을 그 김 대표가 전달받았죠. 이 자리에서 김 대표가 당이 정비가 안 돼 있다 보니 대통령께서 일하시는데 여러 가지 곤란한 점이 많이 발생하지 않았나. 그런 것들을 다 제거하고 또 국회나 정당 문제는 안정적으로 조치할 것은 하면서 리더십을 제대로 세워나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약간 분위기가 싸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발언이 이준석 전 대표와 당내 이준석계 세력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면서 이 향후 총선을 앞두고 공천 과정에서 당내 갈등과 잡음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또 이 이준석 와의 어떤 그 관계 이것들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이것도 김 대표의 아주 중요한 숙제이자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한 가지 목소리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당대표 불출마를 선언했던 유승민 전 의원도 어제 전당대회 결과 직후에 밤에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렸는데요. 김기현 대표 선출을 두고 오늘부터 공천 협박이 사실상 시작되고 민주정당의 건전한 경쟁과 비판의 목소리 듣기 힘들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8개월 동안 윤 대통령이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말살했고 마침내 국민의힘을 대통령 1인이 독점하는 윤석열 사당으로 만들었다라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아무리 당을 지배해도 국민의 마음까지 권력으로 지배할 수는 없다. 오늘 이 순간부터 국민의힘이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은 권력의 오만을 남용하지 않는 민심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김기현 대표가 오직 민심만 바라보겠다는 방명록 글을 썼는데 이제 유승민 전 의원도 민심을 가장 경계해야 한다라고. 원래 정치인들 다 그렇게 민심 얘기해요. 뭐, 이 민심만을 바라보고. 좋게 포장하려고 해봤는데. 다 그냥 그렇게 하는데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해요. 여당이 왜 여당입니까? 대통령이 있는 정당이기 때문에 여당이에요. 네. 만일 대통령하고 정당을 분리하면 법을 만들면 돼요. 대통령 탈당해라. 대통령 당선 즉시. 그럼 여당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인류 역사상 최초의 실험을 한번 해보게 될 수 있는 거죠. 단 그 대통령과 뭐 어떻게 돌아가는데 이 문제가 아니고 저는 사실 좀 바라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친윤 일색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정당의 다양성이 없으면 그 정당의 소리는 여론의 호응을 얻기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친윤 일색이다라고 하지만 뭐 선거 결과니까요. 중요한 것은 다양한 목소리를 내도록 그리고 다양한 소리를 반영하도록 노력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게 뭐 제가 바라는 건 아니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민주당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이죠.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커버나 컨텐츠 대기업 협찬 의혹. 이 특검 법안을 발의를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오늘 발의를 했는데요. 민주당의 신정훈, 양경숙 의원이 오늘 오전에 이 특검 법안을 국회의안과에 제출했습니다. 법안 발의자로는 진성준 원내수석 부대표를 포함해서 15명의 의원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민주당이 이미 김 여사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한 바가 있는데 지난 특검법에서는 이제 민주당 의원 전원이
166명이 이름을 올렸던가는 좀 대조적으로 이번에는 15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래서인지 당 일각에서는 이게 이 대표 체포동의안 사태 이후에 어떤 내분이 있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니냐 하는 해석도 있고요. 발의자의 수뿐만 아니라 특검 법안의 내용도 일부 변경됐습니다. 원래는 김건희 여사 학력, 경력 위조 의혹도 포함이 돼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 내용이 빠졌거든요. 이게 아무래도 원래 이견을 보였던 정의당과 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인 걸로 보이죠. 네네. 이 정의당이 앞서서 지난 7일에 기존에는 이제 검찰 수사 우선이라는 그 기준을 주장을 했었는데 여기서 좀 선회해서 이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관여 의혹을 겨냥한 특검 임명 법안을 추진하자 이렇게 하기로 한 바가 있고 기존에는 정의당이 그 민주당과 특검 추진 시기나 내용, 방식 등을 두고 계속 이견을 보여왔었는데요. 말씀하셨다시피 이 학력과 경력 위조 의혹은 이 특검에서 제외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었죠. 근데 이제 민주당이 이번에 이렇게 정의당 의견을 반영해서 주가 조작 및 협찬 의혹만으로 이 범위를 좁혀서 법안을 발의한 것은 이 향후에 국회에서 그 특검 도입 속도를 높이는 과정에서 뭐 패스트 트랙을 추진하는 등 정의당의 협조를 얻어내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이 박홍근 원내대표는 오늘 정책조정회의에서 범야권이 뜻을 모아야 한다. 특검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검찰이 김 여사에게 면죄부를 줄 시간만 벌어주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정의당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했고요. 이수진 원내대변인도 이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장이 있는 동안 법사위를 통해 특검법을 진행하기 어렵다는 것을 잘 알 것이다. 신속 처리 법안으로 세우는 것과 관련해서 앞으로 진행 상황과 내용을 정의당과 성의껏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주당은 이 법안에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국회 교섭단체에서 특검 후보자 추천을 하도록 규정을 했는데 이게 앞서서 이 쌍특검이라고 불리는 다른 그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발의할 때도 마찬가지였었거든요. 네. 이제 교섭단체가 2명의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고 그중에 1명을 대통령이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이런 구조인 건데 이렇게 되면 사실상 그 민주당에 단독으로 특검 추천권을 부여하게 되는 것이어서 이 부분은 앞으로 정의당과 계속 그 공조 과정에서는 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간단하게 좀 짚어보죠. 우리 정부 한미일 협력 견일 강조하고 있죠. 근데 중국이 좀 견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한국이 이제 일본과는 원래 약간의 대립각을 세웠는데 일본과의 관계도 많이 가까워지고 한미일 삼각 공조를 계속해서 강조하니까 예. 중국이 지금 계속 입장을 내면서 경고성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당국의 공식 입장을 설명하는 외교부 대변인은 물론이고 관영 매체 그리고 학자들까지 총동원해서 경고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요. 관영 글로벌 타임스가 오늘 이 쿼드 실무그룹 참여에 우리 정부가 이제 굉장히 적극적인 입장을 밝힌 것을 두고 윤석열 정부가 미국의 열차에 자신을 더 단단히 묶음으로써 정치적 독립성을 잃어가고 있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반도 전문가로 불리는 중국의 한 전문가는 한미일 3자 군사동맹의 길은 이미 구체화하고 있으며 다소 위험한 길이다라고 말을 했고 이건 지역의 평화, 안정뿐만 아니라 한국의 안보와 경제에도 매우 위험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중국 정부의 입장 더 자세히 뉴스인 해주세요. 네, 이 중국 매체 중에서 중국 정부의 입장을 많이 대변하고 있는 언론들의 이야기를 좀 보면은 이제 신경보라는 이 베이징 뉴스라는 언론은 이 한국 정부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과 관련한 이 해법 발표에 대해서 미국의 압박이 작용한 결과다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했고 이게 이제 한일 과거사 문제 해소를 통한 이 한미일 공조의 걸림돌을 제거하는 것이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는 것으로 수렴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중국 견제로 이어질 것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뭐냐면 타성적인 친미파다 이런 비판은 맞지가 않은 것 같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벌어지고 있는 신블록화 현상에서 과연 우리는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어디에 가야 되는가 하는 고민을 해야 될 때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 러시아하고 중국이 한 블록이고 나머지 서방 세계가 반대편의 블록인데 자, 그 판단은 여러분께 맡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고은 시사평론가 김영민 아나운서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